안녕하세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는 ITQ 마스터 전원사랑입니다. 자, 오늘 무엇을 할 거냐면요. ITQ 한글을 할 겁니다. 정식 명칭은 ITQ 아래 한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글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새 문서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문서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답안 작성 요령에 따라서 한번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주셔야 제대로 ITQ 한글 시험 내용이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실격이 되거나 감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듣고 이 과정이 잘 되어야 그 다음부터 작성하는 내용들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글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꼴은 기본 설정 값으로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새 문서 누르고 들어왔는데 글꼴 보니까 함초롬 바탕입니다. 그죠? 그리고 10포인트. 그리고 검정 색깔로 되어 있죠. 글꼴색이 검정색. 여기가 지금 검정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양쪽 정렬입니다. 자, 여기 저는 이제 이쪽에 문제를 하다 보니까 화면을 줄였습니다. 한글 프로그램 화면을 줄여서 쫙 펼치면 다 보여지는데요.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 단추를 눌러서 보겠습니다. 여기는 양쪽 정렬 또는 혼합 정렬이라고 하고요.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이 있는데 여기서 기본값이 양쪽 정렬을 선택한다는 거. 자, 그리고 줄 간격이 기본값이 160%죠. 줄과 줄 사이 간격, 띄워준 간격 160%인데 기본값으로 그냥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 설정이 된 이 세팅된 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수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문서를 작성할 때는 그 문서마다 특유의 용지 여백 설정이 있어요. 용지 여백이라는 것은 이 부분이죠. 여기 꺽쇠 위쪽 부분, 왼쪽 부분,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 아래쪽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용지 여백 설정 대상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편집 내용이 들어갈 장소죠. ITQ 한글에서는 용지 여백 설정을 이렇게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용지 여백 설정을 해주고 시작해야 됩니다. 자, 용지 여백 설정은 어디에서 하냐면은 편집 용지에서 해줍니다. 편집 용지는 어디에 있냐면은 쪽 메뉴에 있어요. 쪽을 눌러보시면 편집 용지라고 나와 있고 이쪽 끝에 보면은 F7이라고 기능 키입니다. 펑션 키. 여러분 키보드에 보시면 위쪽에 있어요. 위에 F1부터 F12까지 있는데 물론 이제 키보드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능키고 이런 것들은 단축키라고 해요. 줄여놓은 거예요. 메뉴를 줄여서 이걸 가지고 메뉴를 불러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기능키나 단축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메뉴 찾다가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외워두시면 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봤지만 여기 기능키가 F7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나와서 자, F7을 키보드에서 눌러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키보드에서 F7 딱 누르면 편집 용지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딱 떠요. 자, 그러면은 여기와 같이 맞춰주시면 돼요. 왼쪽과 오른쪽은 11, 왼쪽과 오른쪽은 11.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얼마로 되어 있냐면 30으로 되어 있어요. 30만큼 여기 너비가 잡혀 있는데요. 이거를 11로 하면은 상당히 줄어들면서 편집할 수 있는 공간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여기를
11로 왼쪽 11, 오른쪽 11. 자, 11, 11. 그리고 위쪽, 아래쪽, 머릿말, 꼬릿말.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은 그냥 볼 거 없이 10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10. 자, 그 다음에 여기도 10.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고 10을 입력하시면 돼요. 드래그 하시거나 더블 클릭하셔서 10을 입력하시면 지워지면서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고요. 제본을 보면 제본은 0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본을 딱 클릭한 다음에 더 이상 할 거 없으니까 설정 딱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너비가 엄청 넓어졌죠. 편집 공간이. 자, 이렇게 해서 편집 용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ITQ 한글은 문서를 몇 페이지를 작성하냐면은 3페이지를 작성합니다. 1, 2, 3페이지. 자, 1페이지는 기능평가 1이라고 해서 1번, 2번 내용을 작성하고 2페이지에는 기능평가 2라고 해서 3번, 4번 내용을 작성하고 3페이지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라고 해서 한 페이지 전체를 문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을 이제 페이지 구분이라고 하는데요. 페이지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할 때 여기다 번호를 매기면서 넘어가는 거 잊지 마시고 하겠습니다. 1점 이렇게 해주세요. 1번과 2번이 들어간다 했죠? 1점 하고 엔터를 2번 쳐주세요. 1점 엔터 엔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런 사이에다가 여기 보면은 1점, 2점 문제나 이런 건 나중에 나오는데 작성을 안 하고 이 내용을 작성하는 거예요. 1번과 2번 사이에 이 내용을 작성해서 스타일을 한다. 기능평가 1. 그 다음에 2번 내용에는 이렇게 문제 내용을 쓰지 않고 표를 만들고 요 밑에 또 차트도 들어갈 건데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을 해놔 봤습니다. 자, 1점 엔터 엔터 쳤으면 그 다음에 2점 엔터 엔터 이렇게 쳐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용 작성하고 여기 보시면 입력사항에 문제와 조건을 입력하지 않는다. 문제 번호와 답만 입력한다. 문제 번호 입력하고 나중에 이 사이에다가 문제 번호만 하고 이런 문제와 요 조건들은 입력하지 않고 답만 여기 사이에다가 입력하면 돼요. 자, 그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점 엔터 엔터 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죠. 2페이지로. 2페이지 넘어갈 때는 여기서 막 엔터 치고 내려가지 마시고요. 그냥 쪽 나누기가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요. 컨트롤 엔터.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 하면은 바로 쪽이 나누어집니다. 컨트롤 엔터.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 치시면 이쪽으로 왔습니다. 여기 이쪽. 그러면 여기에는 몇 번과 몇 번? 3번과 4번. 똑같아요. 3점 엔터 엔터 4점 엔터 엔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3번 문제는 여기 사이에 1번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이 있어서 두 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로 열고 1 가로 닫고 한 두 번 쪄주고 가로 열고 2 가로 닫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1번과 2번을 여기다가 문서 편집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3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3쪽으로 넘어가는데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는 페이지 번호도 들어가고 머릿말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3쪽에만 나타나야 되지 2쪽과 1쪽에까지 나타나면은 안 됩니다. 그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3쪽은 별도의 구역으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거를 구역 나누기라고 합니다. 구역 나누기를 해주셔야 3쪽의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들어가는 머릿말, 그 다음에 뭐 페이지 번호 이러한 것들이 2쪽과 1쪽에 나타나면
안 되니까 구역 나누기를 해주는데요. 구역 나누기는 아까 페이지 나누기는 컨트롤 엔터였었는데 컨트롤을 빼고 시프트하고 알트하고 시프트 키를 누르고 시프트 알트 컨트롤 3개가 이제 다른 거와 적용해서 쓰는 대응키라고 하는데요. 컨트롤은 아까 해서 컨트롤 엔터는 페이지 나누기, 구역 나누기는 컨트롤을 빼고 시프트 알트만 알트 시프트 누르고 엔터를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다음 페이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렇게 나눈 게 바로 구역 나누기입니다. 자, 이때 여기에 이제 머릿말 들어가거나 맨 아래쪽에 페이지 번호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이쪽에는 안 나타납니다. 여기 3쪽에만 나타나게끔 하기 위해서 구역 나누기를 한 거야. 자, 다시 정리합니다. 1쪽에서 2쪽으로 넘어갈 때는 컨트롤 엔터. 그죠? 그리고 2쪽에서 3쪽으로 넘어갈 때는 시프트하고 컨트롤 뺀 시프트하고 알트 또는 알트 시프트 두 개를 동시에 누르고 엔터를 쳐서 구역 나누기를 해준다. 그래서 3쪽으로 이렇게 넘어왔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맨 위로 바로 이동해야 되겠죠. 마우스 휠로 막 이동하지 마시고 맨 위로 바로 넘어가려면 무엇을 눌러주면 되죠? 컨트롤 페이지 업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페이지 업 딱 눌러주시면 맨 위로 올라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를 클릭해서 이제 문제 내용, 즉 답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페이지 구분까지 이제 완료를 했고요.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디에 있냐면은 내 PC의 문서에 ITQ의 픽처 폴더에다가 여러분들이 미리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해 놓고 거기에서 불러오셔야 돼요. 물론 이제 시험을 안 보는 분들은 꼭 여기에다가 저장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편안한 그 폴더에다가 그림 그냥 받아 놓고 거기서 불러다 쓰셔도 되는데요. 시험을 보실 분들은 꼭 내 PC 문서 ITQ 픽처 폴더에 시험장에 가시면 여기에 그림이 들어있어요. 거기서 불러다 써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제 블로그에 보시면 그림 다운로드 받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운로드 받는 과정도 영상으로까지 다 설명해 놨으니까 잘 보시고 다운로드 받아서 어디에다가 픽처 폴더에다가 그림과 영상을 다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한번 가져오는 과정만 잠깐 볼게요. 편집 메뉴 보시면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입력 메뉴에 보셔도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 주로 이제 입력에서 많이 합니다. 입력에 뭐 표도 하고 차트도 하고 글맵시도 하고 그림도 하고 도형도 넣고 다 하는데요. 그림 눌러서 보시면 나중에 이제 단축키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 있냐면은 내 PC의 문서에, 그죠? 내 PC의 문서에 ITQ 폴더,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로 들어가면 되죠? ITQ 폴더. 이게 없으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 폴더 해가지고 ITQ라고 입력을 해서 폴더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 거기 밑에 이제 픽처 폴더가 나오는데요. 픽처 폴더는 제 블로그에서 그림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면 압축 풀 때 픽처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안 될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 폴더에서 픽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그림, 이런 그림들을 갖다 놓고 해당 그림을 불러다가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클릭하고 이렇게 열기 눌러주시면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그림을 가져오는데요. 자, 그림 보면은 삽입한 그림은 반드시 문서에 포함하여 저장한다. 미포함 시
감점 처리한다. 이걸 이 문서에 포함해야지 포함하지 않고 내 컴퓨터에 있는 거 그냥 연결해서 보여지게만 해주면 나중에 가서 이 파일을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 해당 컴퓨터에 가면 이 그림이 없으면 이 자리가 X로 나와요. 그래서 그림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그림 탭에 보시면 나중에 다 설명할 겁니다. 이제 문서 편집할 때 그림 탭에 문서에 포함이라는 것을 꼭 체크를 해 주셔야만이 이 문서에 그림이 같이 포함이 돼서 파일이 전송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키 눌러 지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입력사항 아까 설명했어요. 문제지어 조건을 입력하지 않고 이처럼 번호만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다가 답을 입력하고 여기에다가 또 답을 입력하고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 작성 능력 평가 마지막 3쪽은 A4 용지 한 장. 그냥 이게 A4 용지거든요. 이 자체가 A4 용지예요. 이 한 장으로 3쪽을 한 장으로 작성해야지 3쪽을 여러 장으로 막 여기 작성하다 넘어가서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4쪽까지 넘어갔다 그러면은 감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세로 서식 문서로 한 매 크기로만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답안 작성 요령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답안 작성 요령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파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고요. 자, 어디에다 우리는 앞으로 할 거냐면 원래는 시험장에 가시면 꼭 문서, 아까 했었죠? 내 PC의 문서에 ITQ 여기에다가 내 PC의 문서에 ITQ 폴더에다가 뭐라고 작성해야 되냐면은 수험번호 8자리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8자리 하고 빼기 하고 이름을 넣어야 돼요. 이름 예를 들어서 홍길동 이렇게 수험번호 빼기 수험번호 8자리 빼기 이름으로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에 저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평상시에는 여기다 하지 않고요. 그냥 편하게 바탕화면에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다가 작성을 하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수험번호가 없으니까 수험번호 하지 않고 23년 7월 8일 문제다. 그래서 230708 수험번호 비슷하게 그냥 6자리지만 이렇게 해서 6자리라고 빼기해서 오늘은 답안 작성이니까 답안 이렇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3년 7월 8일 기출문제의 답안 작성 요령으로 만든 파일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장 딱 눌러주시면 여기 위에 230708 빼기 답안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제대로 저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